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m의 정의를 이제 이렇게 소개해 드렸죠. 1889년에 이때 제1차 국제 도량형 총회를 개최를 했고, 여기서 1m를 어떻게 정했냐? 금속 막대를 하나 정했다 그랬죠. 백금, 이리듐, 합금의 미터 원기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걸 그냥 1m로 하자. 그때까지 알려졌던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제 이게 1m다라고 그냥 이렇게 임의로 정한 거라고 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임의로 정한 거는 뭐 이게 변형이 생길 수도 있고, 어, 원본과 사본을 이제 대조를 해야 되는 그런 좀 귀찮고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1m의 이 정의가 나중에 20세기 중반에 들어서 바뀌게 됩니다. 1960년에 정의가 좀 복잡해져요. 크립톤 86원자, 크립톤 86원자의 그 이런 2p10 5d5 준위차에서 나오는 진공중 빛의 파장의 165만 763.730배에 해당하는 길이에요. 상당히 복잡하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자, 크립톤이 저게 이제 원자번호 36번인가 그런데, 저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에너지가 이렇게 높은 에너지가 있고 E2가 있고 낮은 에너지 E1이 있다. 그러면은 이 높은 상태에 있는 그 전자가 낮은 상태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 빛으로 그 방출을 하게 돼요. 이때 방출되는 빛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빛이 이제 나오는 거고, 준위차에서 나오는 빛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고,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바뀔 때 그 에너지 차이만큼 빛으로 나오는데, 그때 빛의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은 hc 오버 람다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h가 플랑크 상수, c는 광속, 그리고 람다가 이때 나오는 빛의 파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에너지가 정해지면 파장이 정해지는 거죠. 플랑크 상수, 광속은 다 상수니까. 그래서 이 파장을 165만 배 정도 하면은 이제 1m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때 나오는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얼마라는 겁니까? 얼마라는 겁니까? 어, 대략 한 165만 분의 1m 정도 이제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어떤 의미냐면은, 옛날에 금속 막대로 정했던 것에 비해서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자연 표준이라는 거예요. 자연 표준. 자연 표준에 의한 최초의 미터정입니다. 금속 막대는 인간이 임의로 정한 거죠. 인간의 편의에 맞게 그냥 정한 건데, 지금 1960년 정의는 자연 표준입니다. 크립톤 원자, 이게 주기율표상에 그 36번째 있는 그 원소의 동위 원소죠. 86이라고 하는 건 이거 이제 질량수, 양성자, 중성자 개수인데, 그 특정한 동위 원소의 그 특정한 에너지 준위, 두 에너지 준위 차에서 나오는 어떤 빛, 요거는 그냥 양자역학적으로 딱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우주에서. 그래서 이거는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인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 인간과 관계없이 이거는 그냥 우리 우주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 우주 법칙에 따라서 세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연표준이라는 겁니다. 인간하고 무관하다. 자연의 어떤 근본 원리와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성질로 지금 미터를 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좀 획기적인, 말하자면은 뭐 그런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 표준이 왜 획기적이냐? 우선 이 정의는 떤 이점이 있냐면은 미터의 정의를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어, 미터 원기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미터를 정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금속 막대 원본 내지 사본을 보여줘야 되죠. 1m란 이것이다라고 실제 물질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1960년 자연 표준으로 바뀌었을 때는 미터의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뭔가 물건을 안 갖다 줘야 되죠. 크립톤 원자를 가지고 와서 그 동위원소를 가지고 와서 그 특정한 두 에너지 차에서 나오는 빛을 보여주고, 이때 파장의 뭐 160 몇만 분의 1이다. 그런 식으로 직접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그걸 그냥 다 이렇게 뭐 숫자로 쓰거나 말로 써서 이메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건 자연 표준이니까 파리에서 크립톤 원자의 파장을 재든 아니면은 서울에서 크립톤 원자 파장을 재든 다 똑같은 거예요. 지구뿐만 아니라 저기 멀리 안드로메다나 우주 끝에서 재더라도 이거는 변화가 없다. 이게 이제 자연 표준의 매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터의 정의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뭐 할 때, 이거를 알려줄 때, 이거를 굳이 어떤 물건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 그냥 이메일로 보낼 수가 있다. 이거를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터의 정의를 후손에게 쉽게 전송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구가 곧 멸망한다. 그래서 인류 문명을 다 보존을 해서 어디 우주선에 실어서 화성으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미터 원기로 1미터를 정했으면, 그러면 그 우주선에다가 이게 뭐 신형 노아의 방주 비슷하겠죠? 거기다가 미터 원기를 실어야 되잖아요. 금속 막대. 파리에 있는 원본을 실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자연 표준으로 미터를 정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특정한 물건으로 정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알려주면 되죠, 그냥. 주기율표상에 있는 36번째 원소의 특정한 동위 원소가 있는데, 그 동위 원소가 가지는 특정한 에너지 차이가 둘 있고, 그 에너지 차이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을 뭐 160 몇만 배 하라. 이렇게 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물건을 가져가지 않아도 되죠. 이걸 기록으로 남겨서 들고 가도 되고, 아니면 뭐 똑똑한 사람들한테 이거를 뭐 암기시켜가지고, 그죠? 구슬로 이렇게 뭐 전승한다라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좀 더 나은 방법이겠죠. 미터를 정의하고 보존하는데. 그리고 이건 또 좀 다르게 또 넓게 확장하자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외계인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미터의 정의를. 금속 원기가 있을 때는 그냥 금속 막대로 미터 원기를 정했을 때는 그걸 보여줘야 되죠. 외계인한테. 자, 요만큼이 1미터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물론 뭐 그것도 이제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자연 표준으로 미터를 정의하면은, 그러면은 외계인도 충분히 똑똑한 어떤 지적 문명을 이뤘다라고 했을 때, 36번째 원소의 특정한 동위 원소의 특정한 에너지 차이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물건을 보여주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양자역학은 적어도 우리 우주에서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몇 번째 원소의 어떤 에너지 차이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게 딱 정해지니까, 이 우주에 자연의 상수, 플랑크 상수와 광속 이런 등등의 조합으로 이게 정해지니까, 그러면 외계인도 충분히 똑똑하면 그 값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주 끝에 있는 외계인도. 그럼 굉장히 유익한 거죠. 그러다가 1983년에 똑같은 자연 표준이긴 한데 이제 광속을 기준으로 1m의 정의가 바뀌어요. 빛이 진공속에서 299792458분의 1초 동안 나아간 거래.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광속이 초속 30만 킬로미터잖아요, 대략. 그러면 미터로 바꾸면 약 3억 미터입니다. 3억 미터인데 정확한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3억이 아니라 2억 9,979만 2,458 미터 퍼 세크라는 거죠. 1초 동안 저만큼 가니까. 그러면은 2억 9,900 얼마 분의 1초 동안 간 거리가 이제 1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광속을 기반으로 정의가 된 거고,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1미터의 정의가 이 광속을 기반으로 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광속이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이게 우리 우주의 아주 근본적인 상수잖아요. 플랑크 상수처럼.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뭐 미터를 정의한 게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값들이 굉장히 참 우리한테 낯선 값이죠. 그죠? 굉장히 크고 낯선 값입니다. 그냥 미터 원기, 막대기 하나, 이거 1미터, 우리 팔 길이 비슷한,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친숙한데, 광속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큰 값이에요. 그 왜 이렇게 하느냐? 자연의 어떤 근본 원리에 기대서 엄밀하게 정의하기 위해서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하는 거죠. 역시 과학은 자연의 것이다. 그래서 자연의 것에 맞춰서 인간 표준을 맞춰 나가는 게 좀 더 정밀하고 보편적인 거잖아요. 외계인하고 소통하기도 쉬운 거고, 이거를 뭐 후손에게 전승하기도 쉬운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보편적인 자연의 기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자연의 표준이 인간하고 맞을 이유가 없죠. 인간에게
익숙하거나 편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숫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역시 인간하고 자연은 다르다. 과학은 자연의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인간 표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어쩔 수 없는 좀 복잡한 숫자들이 나왔다. 하지만 이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보편적인 어떤 방식이다. 미터를 정의하는. 그래서 자연은 역시 우리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미터의 정의에서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